이번 시간에서 기술 트렌드와 요소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기술 사업화와 기술 창업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업의 창업과 사업 경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의 트렌드나 기술 트렌드에 관한 이해와 연계하여 기술 사업화와 기술 창업에 대한 내용들을 어디에서 정리할까 고심하였는데, 세부 기술로 들어가기 전에 기술 사업화와 기술 창업, 그리고 관련된 지원 제도 및 사례 등을 먼저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서문에서 언급한 핫한 분야를 찾아서 창업이나 사업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기술 사업화의 개념과 성공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기술 사업화의 요건과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기술 사업성의 분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개념과 성공 기준. 자, 그럼 기술 사업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까요? 기술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장에서의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활동, 자체 연구개발 또는 외부 조달을 통하여 획득한 신기술을 생산활동에 투입하여 대량 생산을 통한 제품의 제작, 출하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 기술 혁신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활동과 그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이와 같은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어려움은, 첫째, 기술 연구개발 단계의 부족한 자금으로 악마의 강; 둘째, 제품 개발과 시장 정보, 즉 사업화 단계 역량의 어려움인 죽음의 계곡; 마지막으로 사업화에서 시장 확대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원의 바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 사업화의 성공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기술 사업화의 성공 기준은 개발된 기술이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기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한 이윤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은 수단이고 이윤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업 활동은 사업 아이템을 개발, 생산, 판매, 그리고 관리, 지원하는 등의 네 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 활동은 대개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활동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R&D를 단순한 기술 개발 활동에서 보다 더 확대된 개념의 사업 개발 활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경영의 역량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기술 경영의 프레임워크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경영의 2대 주제로는 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결과물인 기술 자산은 반드시 사업화의 과정을 거쳐 성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술 개발의 프레임워크와 기술 사업화의 프레임워크가 서로 연계되어 통합된 것을 기술 경영의 통합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많은 기업의 R&D 부문이 이와 같이 통합된 기술 경영의 프레임워크를 나름대로 갖추고는 있지만, 기술 개발에 비해 특히 기술 사업화의 프레임워크가 취약한 실정이며, 이는 결국 R&D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R&D의 생산성이란 무엇일까요? 생산성, 즉 프로덕티비티는 상식적으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R&D의 생산성의 수식은 R&D의 성과 나누기 R&D 투자입니다. R&D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는 기술 사업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업적 성과를 창출하여 R&D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R&D 활동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연구소의 R&D 활동 이전에 반드시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여야 하며 연구소의 R&D 활동에 의한 결과물인 기술 자산은 반드시 사업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즉, R&D 활동의 영역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3세대 R&D에 더해 사업을 통한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근본적 목적은 고객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고객 지향의 R&D 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4세대 R&D, 즉 R&BD가 등장하였습니다. 최근 R&D의 이슈는 혁신적 성과 창출이며 이를 위해 많은 연구소들이 4세대 R&D의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요건과 유형. 기술이 사업화되어 기업의 목적인 사업을 통한 이윤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 R&D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작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기술 사업화에 실패하여 사장되는 기술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의 결과물이 과연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완성된 것인지 알아야 하는 기술의 완성도, 이와 같이 완성된 기술을 사업화할 역량을 가진 적합한 주체를 찾아야 하는 사업 주체, 완성된 기술을 사업 주체가 사업화할 경우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하는 사업성 분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 사업화의 유형에는 자체 사업화와 기술 이전 및 기술 판매가 있습니다. 우선 자체 사업화란 무엇일까요? 기술 사업화는 통상적으로 기업 내부의 사업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유형은 자체 사업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기술 사업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 사업화의 다양한 유형을 사업화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P4 서비스, 라이센싱,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자체 사업화 등이 있습니다. P4 서비스나 라이센싱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유형은 궁극적으로 기술 개발만 하고 기술 사업화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의 가치 실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적극적인 기술 사업화의 유형은 한 기업이 기술 개발한 결과물을 그 기업이 기술 사업화까지 하는 자체 사업화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유형들이 발전할수록 비용도 점점 많이 소요되는 등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반대로 기대 성과도 더욱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고위험 고수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술 사업화의 두 번째 유형인 기술 이전 및 기술 판매입니다. 기술 사업화의 방안 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화할 여건이 안 되어 제3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즉 기술 판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기술 판매의 조건에는 해당 기술의 이전 형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기술료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 등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기술 판매는 궁극적으로 제3자를 통해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되지만 제3자가 해당 사업의 실행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기술 판매는 기술 개발자에게는 해당 기술의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기술 판매자와 기술 구매자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입니다. 기술 이전이 원활하고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한 기술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양자가 함께 노력하여 최대한의 사업 가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술 사업성의 분석. 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성공하여 결실을 맺어야 기업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데 이는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라든지
공정의 개발 등에 따르는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 사업화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의 도구들을 통해 과연 사업화가 성공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을 통해 기술의 사업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사업성 분석의 3가지 종류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시장성 분석입니다. 사업 성패의 분수령은 결국 제품의 판매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우수한 신제품이라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업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매출이 있다고 해도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 도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시장성 분석은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 근거나 실제 조사에 의한 시장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장성 분석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전문기관 또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기술성 분석입니다.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완성도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사업의 주체를 결정해야 하며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분석입니다. 이는 사업성 분석의 최종 단계로서 해당 아이템에 대한 수익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많이 판매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사업 아이템은 결코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상 사업의 수익성은 현재 사업 가치로 나타내며 투자의 효율성은 내부 수익률로 나타냅니다. 결국 경제성 분석은 해당 사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거나 수익률을 백분율로 산정하여 사업성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프로세스 및 트렌드. 자, 이제 앞서 학습했던 기술 사업화의 개념, 기술 사업화의 유형, 기술 사업화의 절차 등이 잘 정리된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 및 트렌드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사업화는 그동안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점을 두고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운영되었으며 국내 수요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방형 협력 관계를 통해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시장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 분야별 기술 사업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은 현재 주요 부품 및 소재, 장비 등의 국산화로 인해 셀, 모듈 등의 단가가 절감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발전 시스템의 효율 향상과 더불어 설치 단가 저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모듈의 수명 향상 영향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감소하고 신규 아이템에 대한 지속적인 R&D 성과가 사업화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기인 그리드 페리티를 지나면서 제품 보급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력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R&D 중심에서 점차 정부와 민간의 협력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R&D 주체가 점차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의 구분은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향후 기술 개발과 정책 결정을 병행함으로써 기술 사업화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 에너지는 조력, 조류, 파력, 해수 온도차 등을 활용한 에너지원으로 국내에서는 풍부한 부존량과 해역별 자연 특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력은 상용 발전 중에 있으나 파력, 해수 온도차 등은 아직 실증 단계 수준입니다. 해양에너지는 기술 개발 기간과 개발 난이도 등에 따라 발전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현재도 지속적인 R&D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간 주도의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연료 보급 정책은 바이오 디젤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 바이오 디젤 보급 계획에서는 콩기름, 유체기름, 폐식용유 기반의 바이오 디젤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바이오 디젤 원료 다양화 기술 개발에 대한 추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바이오 에너지 기술 수준이 세계 수준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수소 에너지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기반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수소차 양산은 2013년에 성공하였으나 비싼 차량 가격 및 충전소 등의 부족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보급만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의무 확대로 수소에너지와 수소연료잔지 시장의 성장성은 높은 상태이므로 세계 각 국가들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의 경우도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 계획 등에 힘입어 사업화 추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기업에서는 신생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시장에 출시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술 사업화는 기술이 제품화되어 시장에 출시되는 전 주기적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활용 및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방법들이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양도, 실시권 허락, 공동연구, 기술 창업, 합작 투자, 기술 지주 회사, 인수합병, 크로스 라이센스, 특허풀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 사업화의 절차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는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희망 기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민간기술의 사업화는 시장 조사, 상품 기획, 기술 획득, 제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구조의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사업화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그동안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점을 두고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운영되었으며 국내 수요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방형 협력 관계를 통해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사업화를 위한 시장성을 고려하여 제품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사업화의 이해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